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그 파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99년에 상장하고 나서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타온 기업이죠.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앞으로 한 25년 미래를 좌우할 만한 몇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999년 IPO 때 말이죠. 플러그 파워가 수소 연료전지로 완전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이런 비전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그때 주가가 주식 분할 이런 거 다 감안한 조정가 기준으로는 글쎄요, 1,3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그 직후에 닷컴 버블 붕괴라는 그 거대한 파도가 오면서 주가가 99% 이상 폭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5년 이상 흘렀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기후변화 대응, 이게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됐고, 그래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요. 수소 연료전지 기술 자체도 그동안 꽤 발전을 했어요. 그럼 플러그 파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걸까요? 앞으로의 25년은 과거와 좀 다를 수 있을지 한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서 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어쩌면 가장 오래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마침내 정말로 대규모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거죠. 사실 수소 경제 시대 온다. 이 얘기는 수십 년째 반복됐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주기적으로 그런 장밋빛 전망이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불과 2023년에 나온 맥킨지 보고서만 봐도요. 2050년까지 전 세계 청정수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 거다. 이렇게 예측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딱 1년 만에 맥킨지가 그 장기 수요 예측치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이렇게 낮춰 잡아야 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었어요. 와, 1년 만에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말이죠. 특히 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물 분해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 있잖아요. 이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전혀 없고 그러니까 탄소 중립 미래의 핵심 열쇠다 이렇게 꼽히고요. 에너지 밀도도 높고 저장이나 운송도 비교적 쉽다고 하고 그래서 항공이나 해운처럼 전력화 어려운 산업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은데 왜 예측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입니다. 네. 맥킨지가 예측치를 낮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수소 생산 비용 문제였어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 거죠. 예측 발표하고 나서 불과 1년 사이에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이 무려 20%에서 40%나 치솟았다고 하니까요. 이러면 잠재 고객인 기업들이 선뜻 도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기존 화석연료하고 가격 경쟁에서 여전히 좀 많이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기술 발전하고 생산 규모 커지면 한 2030년쯤에는 가격 경쟁력 생길 거다 이런 낙관론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어요. 바로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그런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결국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군요. 네, 그냥 시장 경쟁력만으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 예측 하향 조정이라는 게 어쩌면 그 그린 수소 생산에 꼭 필요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라든가 관련 인프라 구축 속도가 애초 기대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의 성공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 볼 게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에너지 전환 생태계, 이 전체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이런 복잡한 방정식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비용뿐만 아니라 인프라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설령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쳐도 어떤 종류의 수소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이것도 또 다른 큰 불확실성이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수소 기술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해요. 플러그 파워가 주력하는 기술은 양성자 교환막, 영어로는 PEM 연료전지 방식인데요. 이 PM 방식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고요.
전운을 켜고 끄는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시동이 작고 출력이 수시로 변해야 하는, 예를 들면 자동차나 버스, 지게차, 아니면 미래의 수소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에 좀 유리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 운송 쪽에 강점이 있군요. PM은. 네. 반면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라는 방식도 있어요. 이건 PEM이랑은 다르게 아주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거든요. 그 덕분에 발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반응 속도는 좀 느려서요. 주로 공장이나 건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비상전원 혹은 전력망 안정화, 이런 대규모 고정식 발전 용도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고정식 발전에는 SOFC가 유리하다. 네. 또 음이온 교환막 AAM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PEM과 SOFC의 장점을 좀 결합하려는 시도예요. 잠재적으로 생산 비용은 낮출 수는 있지만 아직은 내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막 경쟁하고 있네요. PEM, SOFC, AEM 말고도 또 다른 방식들도 막 개발되고 있을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마치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서 VHS랑 베타맥스가 막 싸웠던 것처럼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는 아직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기업이랑 연구기관들이 각자 자기 기술 방식에 베팅하면서 비용 낮추고 효율 높이려고 정말 치열하게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죠. 여기서 이제 플러그 파워 입장을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플러그 파워는 거의 모든 역량을 PEM 기술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PEM에 거의 올인하는 전략이군요. 네. 만약에 말이죠. 미래 수소 수요가 이 PEM 기술이 강점을 보이는 운송 분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그래서 고정식 발전 분야에서 먼저 확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SOFC 같은 경쟁 기술이 시장을 먼저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체 수소 시장, 이 파이가 커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요가 정확히 어떤 응용 분야에서 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게 플러그 파워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PL에 대한 올인 전략이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술 표준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도 플러그 파워의 미래를 가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질문, 그러니까 충분한 시장 수요가 생기고 또 플러그 파워가 주력하는 PEM 기술이 시장의 주류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요. 넘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적인 문제예요. 과연 플러그 파워가 이 모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고 어쩌면 길고 험난할지도 모를 이 시간을 버텨낼 재정적인 체력,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향후 25년간 생존 자체가 가능할까요?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시급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지난 25년 역사를 보면요. 사실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정부 보조금, 또 여러 차례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재정적으로는 계속해서 외부 수혈에 의존하면서 빌린 시간 위에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빌린 시간이라. 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가장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순손실이 무려 2억 2,70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거죠. 3천억 원이요? 한 분기에? 와.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분기 손실액이 회사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점입니다. 시가총액의 10%가 분기 손실이라고요? 네. 이런 속도로 자금이 계속 소진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야,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그 수소 시스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매출이 급증하고 수익성이 확 개선된다면야 상황은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 미래가 과연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느냐는 거죠. 지속적인 적자는 결국 연구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건 또다시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결국 또 유상증자나 부채 발행에 나서야 할 텐데 지금 같은 재무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결국 그 장기적인 수요 성장 그리고 성공적인 기술 채택이라는 두 가지 거시적인 변수가 플러그 파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회사가 재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으로 남는군요. 향후 25년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네, 그래서 플러그 파워의 향후 25년을 전망하는 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워낙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오늘 플러그 파워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보면서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째, 과연 의미 있는 규모의 수요가 현실화될 것인가? 둘째, 수많은 경쟁 기술 속에서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셋째, 플러그 파워는 이 모든 과정을 재정적으로 감당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플러그 파워의 25년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가진 그 친환경적인 잠재력이나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이건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용 경쟁력 확보 문제, 기술 표준화 경쟁,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그런 냉엄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여정은 이런 도전 과제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플러그 파워라는 한 기업을 넘어서 수소 에너지 산업 전체가 가진 어떤 엄청난 기회, 그리고 동시에 극심한 불확실성, 이런 걸 함께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 또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기업 내부의 재무 건전성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의 에너지 지형을 그려나갈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제3의 변수가 나타나서 이 모든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